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살이고 이제 결혼 2년차 되는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무죄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사람 심보가 나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큰 사건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랑과는 별거 상태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정엄마가 음식에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시라서 어릴 적부터 이래저래 알아보고 공부하다 보니 제 적성에도 맞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적당한 직장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결혼하고 그만두었어요. 남편은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많이 마른 체형이라서 알게 모르게 컴플렉스가 심했거든요.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식단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운동을 해서 보완해보고자 등록한 헬스장이었어요. 신랑은 저랑은 반대로 곰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마른 체형을 운동으로 극복해보고자 했지만 남편은 저와 반대로 살을 빼기 위해 등록한 헬스장이었지요. 서로 반대되는 모습에 끌렸는지 남편하고는 우연한 계기로 서로 말을 트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각자의 부모님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랑이 듬직하고 순해 보인다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별로 성에 차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마른 체형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몇 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들보다 말랐을 뿐이지 가리는 음식도 없고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빈약해 보이니 처음 만나뵌 식사 자리에서 괜히 깨작대면서 먹는다고 눈치도 주시고 남편이 위에 올라타면 부러지겠네 라던지 그렇게 삐쩍 말라서 아기는 제대로 낳을 수나 있겠냐 하는 등 조금 껄끄러운 농담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유난스러운 성격이라고만 생각했고 남편도 어머니가 동네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워낙에 입이 걸걸하신 편이지 결코 아기가 있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사람 참 좋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명절 때나 가족 행사 아니면 거의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시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라 남편과 둘이 사는 거라 생각해. 저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코스식으로 음식이 나오는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날 나오는 메인 메뉴 중에 하나가 새우를 사용한 요리였어요. 친정엄마가 갑각류 알레르기도 가지고 계셔서 음식을 주문할 때 주문받으시는 분에게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가 알레르기가 심하신 편이니 저희 어머니 음식을 준비해 주실 때 꼭 새우 껍질을 확실히 제거해서 조리해 주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새우 요리 말고 다른 걸로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새우 껍질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드시냐며 마치 저희 어머니가 편식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삐쩍거린 이유를 알겠다고 그 이유가 편식하는 친정엄마에게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폐역군인이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서 표현을 잘 안 하기는 하시는데 기분이 상하셨다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많이 불편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레르기 같은 거 대수롭게 생각하고 잘 모르지 않냐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은 게 처음도 아닌데 오늘따라 뭐 그렇게 성하냐고 아버지를 달래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어야 했어요. 반찬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장사하느라 대량조리를 하시는 분이시라서 가끔씩 그런 세세한 요청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까탈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직업병 때문인 거고 저도 상견례가 있기 전부터도 자주 배웠고 절대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정 많고 좋은 분이라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아버지는 내켜하지 않으셨지만 알겠다고 이해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양가 부모님끼리 만나는 자리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때처럼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편도 되지 않았고 해서 신혼살림은 의정부 쪽에 잡게 되었어요. 시가에서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시가 근처로 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왔지만 그것만큼은 다른 이유를 대서 거절했어요. 친정은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셨던 양주 쪽이라서 거리가 있는 편이고 시댁 근처에 신혼집 잡아서 좋은 일 있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신혼집은 그냥 의정부 쪽에서 시작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이사를 가자는 식으로 설득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을 제외하고는 시댁에 불려가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꿈만 같던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했는데 남편은 평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견과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고요. 증상도 거의 없다시피 미미한 편이기도 했지만 알레르기라는 게 모르는 사이에 악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시가로 와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시가에서 15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시가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갔었나 봐요. 그날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야기를 가지고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애가 아주 반쪽이 되었다면서 신혼집을 근처로 잡았으면 애가 출퇴근하는데 고생이 덜했겠지 않았겠느냐고 제 고집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 밥도 똑바로 안 해준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혼집 위치에 대해서는 할 대답이 없었지만 식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아침밥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고 식단을 짜서 도시락까지 싸주고 저녁도 시간 맞춰서 꼭 먹이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몇 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신랑이 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죽겠다고 불만이 많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난을 떠는 걸 수도 있지만 전업주부 일을 하면서 제 전공 지식을 살려 하루하루 필요한 필수 영양소까지 다 계산해가며 식단까지 짜서 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랑이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다는 것보다 제가 차려주는 밥이 맛이 없다고 말한 게 그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알려줄 테니 당장 집에 가서 그것부터 해 먹이라고 하시고는 뜨겁게 달궈진 팬에 잔멸치를 올리셨어요. 멸치볶음을 하시려고 했는지 식탁에 땅콩이 한 봉지가 있길래 시어머니께 어머님, 남편이 견과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서 땅콩은 안 넣을게요. 하고 땅콩이 들어있는 봉지를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멸치를 볶고 있던 뜨거운 주걱으로 제 손을 탁 치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못 먹일 것을 먹이려는 거냐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 드냐면서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주걱을 바닥에 휙 던지시면서 너는 어른이 말하면 그런 줄 알지 구구절절히 말대꾸를 하는 게 맞냐고 하시고는 아들 나이 30들 먹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해준 밥 먹으면서 아픈 적 한 번도 없었다며 이건 이래서 못 먹고 저건 저래서 못 먹으면 세상에 무슨 음식을 먹겠냐고 알레르기고 모를레르기고 자꾸 먹어버릇해야 몸에 내성도 생기는 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글 거냐고 하시면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따따따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마지막엔 네가 그렇게 편식을 하고 음식을 골라서 먹이니 그렇게 삐쩍거려서 볼품이 없는 거고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는데 내 소식도 없는 거라는 나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까지 너처럼 볼품없게 뼈다귀로 만들 셈이냐며 바닥에 던져놓은 주걱을 물로 한번 헹구지도 않고 다시 멸치볶음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치워놓은 땅콩을 사용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색은 안 했지만 마른 체형은 제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온 컴플렉스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시니 제 안에서 무언가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시어머니 행동에 미안한 듯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더군요. 제가 해주는 밥이 엄마가 해주는 거에 비해 간도 심심하고 맛이 없기는 하다고요. 그때 제 안에 스위치가 꺼진 듯 남편에게 그렇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좋으면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따지면서 엄마 밥 먹고 싶으면 엄마랑 가서 살라고 그날 서운했던 마음을 남편에게 전부 풀었습니다. 제가 다 화를 내고 나니 남편도 머쓱해졌는지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자기가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하길래 그러지는 말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그새 제가 일러 바쳐서 일을 키웠다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명절같이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시가 식구들하고 마주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남편도 그 말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시가와는 부딪히지 않고 살아왔어요. 남편도 저 몰래 시가에 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괜히 제가 남편이어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저를 위해서 더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이후로 남편과는 아무런 사건 없이 더 서로를 아껴주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큰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에게 나이가 6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었어요. 남편 될 사람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들었고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송별식도 해주고 싶다고 시가에서 가족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도 꼭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들 못 본 지도 한참 되었으니 시모가 솜씨발휘해서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모셔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외식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인원 제한 때문에 대가족이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정된 대로 시가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원 제한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모여서는 안 되었지만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었으니 어떻게든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음식 알레르기가 심하시니 미리 저는 조심해야 할 재료를 종이에 적어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또 그게 무슨 유난이냐며 잔소리를 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덤덤하게 알겠다고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행사 당일 저는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도우면서 상을 같이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준비하신 해물전골에 꽃게도 몇 마리씩 들어가 있고 새우도 껍질째 그대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드실 수가 없으니 조금 곤란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어머니가 네 엄마 건 따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된장찌개 뚝배기 하나를 보여주시더군요. 이것저것 잔뜩 들어간 해물전골에 비하면 두부건더기밖에 없어 볼품없었지만 그래도 육고기를 사용한 다른 요리도 많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를 위한 행사가 시작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솜씨가 좋은 편이라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이 일색이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저는 손님들 국도 주느랴 밥도 주느랴 정신없이 일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앉은 자세로 그대로 바닥에 혼절을 하셨어요. 당연히 큰 소란이 났고 저도 당황해서 들고 있던 것도 다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향했는데 엄마의 입술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고 호흡이 곤란하셨는지 숨도 가빠 보였고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조심해서 드셨을 텐데 뭐를 드시고 그런 건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항상 상비약으로 약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마침 그날따라 약도 안 가지고 오셨나 봐요. 엉엉 울면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도 구급차 안에서 살짝 의식이 돌아오셨는지 저를 걱정하시면서 엄마가 바보같이 약을 안 가져와서 그랬다고 사돈네 행사인데 미안해서 어쩌냐며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아 쉬고 계신 엄마를 보니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문득 전화기를 보니 남편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엄마의 상태를 물으려 전화를 했는가 싶어 이제 조금 괜찮아지셨다고 말하려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위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서 장인어른 좀 말려달라고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엄마도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안 가시니 엄마는 괜찮으니 어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교차해서 가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정신이 다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겨우 도착한 시댁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한 상태였고 남편과 다른 친척들 3명이 달라붙어 친정아버지를 뜯어말리고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신우는 그 앞에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진 상태로요. 저는 당장 아버지한테 달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도 저를 보고 제정신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감정을 추스르기 시작하셨고 조용히 저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신우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상황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듯 한 말이 아버지를 화나게 만든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실려가는 엄마를 보고 애미가 저렇게 약골이니 딸년도 그 모양이지 라고 말하며 혀를 쯧하고 찼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우연찮게 아버지가 들으셨는가 봐요. 원체도 옥성질을 가지고 계시고 시어머니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진노하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는 근처에 있던 신우의 머리채를 잡아버린 거죠.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호통을 치셨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기년 말대로라면 애비가 머리카락이 없으니 딸년을 대머리로 만들어놔야겠다고 똑같이 맞불을 놓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편이거든요. 퇴역군인이지만 한평생 운동을 그만두신 적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남편을 포함한 시가친척들 3명이 달라붙어도 아버지를 떼어놓기 힘든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 와중에 사실 아무 잘못 없는 신우가 말려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고 면목도 없지만 그 상황에 사과는커녕 친정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있는 신우를 보고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고 아주 콩밥을 먹여주겠다고 시어머니도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친정아버지를 도발하면서 울음장을 놓고 계셨었나 봐요. 근처에서 따로 시어머니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찌개를 따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건새우를 잘게 갈아서 육수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레르기 같은 건 자꾸 먹어서 낫게 해야 한다고 친정엄마의 편식하는 못된 버릇과 알레르기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선의로 벌인 일을 가지고 친정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신우 인생을 망칠 뻔했으니 머리채를 잡았다는 걸 이유로 우리 아버지를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불같이 날뛰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진술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레르기가 그 정도의 반응을 일으킬 거라 생각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제가 미리 친정엄마가 피해야 하는 음식 재료들까지 전부 적어드린 상황이고 그 증상이 심하다고 미리 언지를 드린 상태에서 그게 정말 선의가 되었든 악의를 가졌던 간에 의도적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인 음식을 우리 엄마에게 먹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큼은 시어머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어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날 일로 목이 심하게 부으셨던 어머니는 아직도 큰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남편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는 시댁에서 친정아버지를 고소한다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취하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친정엄마에게 먹어선 안 될 것을 먹인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셨고 아버지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은 건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그날 응급실에 실려가시면서 사경을 헤매신 친정엄마의 증세와 비교해보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정말 자칫하다가는 죽을 뻔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실 둘 사이에 그렇다 할 문제점은 없지만 양쪽 부모님이 서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중인 상황에 양가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습니다. 신우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는 미국으로 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못하거든요. 도가 지나친 아버지의 행동에 손가락질을 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사연도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최악의 경우 그날 잘못되셨을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시가 식구들이 그 정도로 끝난 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는 해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아닌 제가 있었다면 더한 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사람 고르는데 신중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 아직도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